친구들 안녕하세요. 예, 저는 부산에서 해양환경 교육을 주로 담당하고 있는 드림오션 네트워크의 대표 김태희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랑 함께 이야기 나눠볼 것은 해변의 플라스틱 넌 어디서 왔니? 이라는 주제로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친구들이랑 바다에서 함께 만나고 신나게 생물도 관찰하고 하면 좋겠지만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영상으로 이렇게 만나 뵙게 되었습니다. 자, 혹시 친구들 해양 쓰레기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봤나요? 저렇게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어민들이 버린 부표나 바닷속 깊은 곳에 버려진 자전거,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먹다가 버린 굴껍질, 이런 것도 다 해양 쓰레기로 취급을 합니다. 역시 배에서 나온 오염물질. 사과는 그렇다면 해양 쓰레기일까요? 아닐까요? 네. 우리 육상에서는 이것을 음식 쓰레기로 취급하지만 자연으로 돌아가는 시간이 빠른 사과 껍질이나 이런 음식 쓰레기는 바다에서는 해양 쓰레기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네. 자, 혹시 바다 쓰레기란 결국에는 사람이 살면서 생긴 모든 부산물, 그건 인공적인 거나 자연적인 거, 이런 것들이 바다로 들어가서 못 쓰게 된 것, 이런 것들을 바로 바다 쓰레기라고 합니다. 그것은 육지에서 혹은 바다에서, 그리고 외국에서도 심지어는 우리에게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육지에서 활동하다 버린 것들, 그 다음에 바다에서 어민들이 어로 활동을 하면서 한 것, 그리고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떠내려오는 것, 혹은 또 우리나라의 것이 외국으로 떠내려가는 것들, 이런 것들을 다 바다 쓰레기로 인정합니다. 자, 그 중에서는 위치에 따라서 또 다르게 분류하는데요. 해안가에 떠내려온 것은 해안 쓰레기, 그리고 바다에 물 위에 둥둥 떠 있는 것은 부유 쓰레기라고 하고요. 그 다음 바닷속 깊은 곳에 있는 것은 침적 쓰레기라고 부른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은 아마 뉴스에서 미세 플라스틱이란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쓰레기는 그래서 크기를 구분해서 메가, 매크로, 메조, 그 다음에 마이크로, 그 다음에 극이 더 작아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나노라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쓰레기는 대부분이 지금 플라스틱 쓰레기로 구분되어 있어요. 자, 우리 역사는 구석기, 신석기, 그 다음에 청동기, 철기 이렇게 나눠지죠. 그런데 만약에 한 2, 3천 년 후에 우리를 보는 다음 세대는 우리를 과연 뭐라고 부를까요, 여러분? 네, 지금 우리는 많은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를 플라스틱 시대의 사람들이라고 부를 거라는 거죠. 플라스티쿠스라고도 부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플라스틱은 1907년도에 만들어졌지만 실제로 많이 사용하게 된 해는 1950년도부터입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가 100년이 지나지 않았어요. 지질 시대에 보면요. 바닷속에 지금 현재 선생님이 바닷가에 활동을 나가보면 어민들이 쓰레기를 모아서 태우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계속 땅에 묻히고 하면서 어느 라인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지층에 깔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인류세라고 말하고 이렇게 많은 쓰레기들이 지금 땅속에 묻힙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세대는 우리를 보고 플라스틱 시대라고 이야기할 거라는 거죠. 이 사진을 보면요. 어느 사람이 코로나19에 걸렸어요. 그래서 혼자 사니까 밥도 못 해 먹고 이러다 보니까 밖에서 계속 음식을 시켜 먹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메뉴를 시켜 먹고 나온 플라스틱 용기들이에요. 엄청나죠?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먹고 즐기고 쓰고 하는 동안에 한쪽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바다 쓰레기는 숨바꼭질을 아주 잘해요. 선생님이 직접 다 찍은 사진들인데 여기 보면 저 관광객들이 버린 비닐봉지나 이런 다양한 쓰레기들도 있고 어민들이 활동을 하다가 바다에서 육지로 떠내려와서 바위 사이에 저렇게 낑겨 있어요. 밧줄이나 거물들이 낑겨서 선생님이 아무리 당겨도 빠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바위 사이에, 큰 바위 사이에 낑겨서 저거는 꺼낼 수가 없는 위치에 들어가는 스티로폼 부표도 있고, 여러분 이것은요 외국에서 떠내려온, 특히 중국에서 떠내려온 부표예요. 저 파란색 부표는 납이 들어있어요. 우리 인체에 들어가면 다시 나올 수 없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알바트로스라는 새 혹시 들어보셨나요? 지구에서 가장 큰 새고 미국 하와이 미드웨이 제도에 있는 미드웨이 섬에 살고 있는 새인데, 지금 저 사진은 엄마 새가 아기 새에게 플라스틱을 물어다가 입에 넣어주는 사진이에요. 그래서 이 아기 새들은 굉장히 고통을 받다가 저렇게 죽어갑니다. 저 사진을 보면 위는 다 썩었지만 깃털과 플라스틱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 사진은 미국의 변호사가 촬영한 사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계속해서 지금 전 세계를 떠돌면서 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우리나라에도 찾아왔었어요. 자, 그리고 이 새는 풀머제비라는 새인데 북유럽의 새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 도시락을 직접 봤어요. 네덜란드의 얀 플라네크 박사라는 분이 우리나라에 오셨는데 2011년도에 오셔서 강의를 하면서 이 도시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저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 볼펜을 옆에 놓고 사진을 찍었는데, 저 도시락이 바로 이 새 한 마리가 먹은 쓰레기예요. 플라스틱 쓰레기. 그래서 그분은 20대에 자기 고향에 가가지고 바닷가에서 죽어가는 새들을 보고 그때부터 대학 동아리, 그 다음에 연구, 박사 이렇게 되면서 지금은 북유럽의 해양 쓰레기에 대한 정책을 제안하고 그 다음에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선생님도 사실은 이때부터 바다 쓰레기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여러분 여기 사진을 보면 그 보거죠. 낚시꾼들이 보거를 낚시 걸리면 저건 너무 작고 먹지도 못하고 하니까 갯바위에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근데 바늘을 빼지 않고 낚싯줄과 바늘을 그대로 붙은 상태에서 갯바위에 던져버리면 누가 먹을까요, 여러분? 바로 새예요. 그래서 새의 몸속에 낚싯바늘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바다를 위해서 보러 갔는데 저렇게 많은 쓰레기들이 있으면 여러분 행복할까요? 아니겠죠. 이곳은 대마도의 한 해변가예요. 선생님이 대마도에 세미나를 갔어요. 그래서 그쪽에 그 환경활동 하시는 분들이 안내한 건데, 저기에 우리나라 쓰레기들이, 특히 우리 부산 쓰레기들이 엄청 많았어요. 부산 우유통도 있었고 생탁통도 있었고 기름 넣는 통 같은 것들이 즐비했어요. 그래서 대마도 사람들은 관광객으로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데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혹시 어부가 물고기를 잡아야 되는데 쓰레기만 많이 잡으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아파하는 바다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학생들에게 찾아가서 해양 쓰레기를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일상생활에서의 활동이나, 그 다음에 실제로 학생들과 성인들을 바다에 함께 만나서 정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저렇게 기업이랑 또 함께 해서 기업들에게도 사회공헌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 사진은 바로 7월 10일 날 영도 감지 해변에서 정활동을 했어요. 엄청난 쓰레기들이 몰려와 있었고, 우리 영도에는 묘박지라고 해서 많은 배들이 바닷가에 정박을 하는데, 그곳에서 외국인들이 버린 페트병, 그 다음에 뭐 비닐봉지, 과자봉지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떠내려왔고, 역시 그 어민들이 부린 부표나 이런 것들도 많았습니다. 이런 활동을 하고요. 여러분 혹시 휴대폰 앱에서 크린스웰이라는 앱을 한번 설치해 보시면 여기에서는 본인이 언제 어디서나, 강이든 바다든 육지에든 언제 어디서나 터치만 하면 그 숫자가 올라갑니다. 그 데이터가 전 세계적으로 모여서 오션 컨서버시라는 미국의 비영리 단체예요. 그곳에 다 모여서 데이터가 정립이 되고 어느 나라에 어떤 쓰레기가 얼마만큼 나왔는지 시민의 활동으로서 다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전 세계 시민들이 과학적인 활동이라 할 수 있고요. 이런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바다 쓰레기를 줄이고 지구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 지금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아기 바다 거북이가 바다로 들어가는 장면이에요. 거북이가 알을 한 번에 몇 개 정도 낳을 것 같아요? 네, 한 150개에서 200개 정도 나요. 그런데 실제로 바다로 들어가는 확률은 10%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아무리 덩치가 크고 뭐
힘이 좋고 뇌가 있고 그다음에 과학적으로 발달한다고 해서 지구의 많은 생물과 똑같은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느 생물을 뭐 장난감처럼 함부로 다루거나 그다음에 우리가 함부로 힘을 가하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다 같이 지구에서 함께 살아가는 생물체라고 보고요. 이 작은 바다 거북이가 바다로 들어가서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관찰하고 동영상이 끝났을 때 아기 바다에게 힘내라고 큰 박수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바다가 소중한 걸 알아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거제대학교의 김정아 교수님이 직접 만드신 작품이에요. 우리 식탁 위에 만약에 저런 생선의 뱃속에서 엄청난 쓰레기가 나온다면 과연 우리 미래는 행복할까요? 네, 여러분 오늘 제 강의를 통해서 혹시 바다 쓰레기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바다 쓰레기의 종류나 그다음에 바다 쓰레기가 우리 지구 생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금은 알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힘을 합쳐서 건강하고 아름다운 바다로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